일본인들이 해외에 많이 안 나간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해외 어딜 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 요청도 있고 해서 여행 말고 제가 최소 3개월 이상 살아봤던 나라에서 만났던 일본인들은 어땠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순전히 제 인생의 시간 순으로 진행될 것이며 100% 제 개인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첫 번째, 대만입니다. 제가 일본 워킹홀리데이 끝나자마자 교환학생으로 바로 간 나라이기도 한데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정말 유명한 친일 국가죠. 안 좋은 의미의 친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본을 사랑한다, 일본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제 전공이 중국어였던지라 솔직히 본토 발음과는 좀 다른 대만식 중국어는 배우고 싶지 않았으나 일본 워홀 하면서 어느 정도 일본이 패치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레 대만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의 선택이 중국어를 포기하게 된 크나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만에는 역시나 여행객을 포함해서 일본인이 차고 넘쳤고 일본인들을 언제나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일본인이 솔직히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관광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일본 워홀 1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열심히 대만 곳곳 놀러 다니면서 다 탕진했습니다. 대만이란 곳 자체가 일본인한테 잘해주는 곳이겠다. 실제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일본인이랑 자주 같이 다니면서 일본인인 척하면서 뽕을 정말 많이 뽑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놀았다고 하더라도 주 목적은 교환학생, 즉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 쪽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수업할 때 한 반에 반은 한국인이었고 반은 일본인이었습니다. 간혹 백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 내에서도 한일전이 시작되는데 일본인보다는 내가 성적을 더 잘 받겠다, 뭐 그런 느낌이었죠. 한국인들도 미친듯이 단련된 수험생활로 대체적으로 일본인보다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어 발음마저도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앞뒤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대부분은 그런 거 없어서 편하게 잘 지냈었고 저만 잘 지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 나가면 한국인, 일본인끼리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요. 다음으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워홀로 갔었는데 저처럼 워홀로 온 일본인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었는데 제일 놀랐던 건 재팬타운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스트라스필드라고 해서 시드니 최대 코리아타운이랑은 성격이 좀 달랐지만요. 코리아타운은 집단 거주라기보다는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가 즐비했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답답한 일본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 호주입니다. 일본인이 이민하고 싶어하는 탑5 국가에 반드시 들어가기도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 의외로 호주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많았고 여행객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저는 외노자로 1년간 시드니에서 지냈는데 영미권에 나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스시, 라멘, 와규와 같은 일식집이 엄청 많거든요. 알아두면 두고 써먹을 수 있는 상식인데 영미권에 있는 일식집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고 그 외국인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가서 일식 드실 일 있으면 잘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호주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어땠었냐면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보다는 훨씬 더 텐션이 높고 개방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본인 성격에 맞게 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는 정말 친해지기 쉬웠고 자기들 나와바리인 일본에서나 민감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지 해외에서 그딴 건 본 적도 없습니다. 일본 내 한국인은 극소수겠지만 호주에서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많거든요. 이상한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호주에서도 역시 일본인이랑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호주에서 저 빼고 싹 다 일본인인 그런 쉐어하우스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옆집 쉐어하우스마저 싹 다 일본인, 마치 일본에 있는 것처럼 맨날 일본어 쓰면서 참 재밌게 살았었는데 하라는 영어는 안 하고 맨날 일본인이랑만 놀아서 일본어가 더 늘어버렸습니다. 쉐어하우스 멤버 중에 축구 코치 출신이 있었거든요. 미친듯이 넓고 셀 수도 없이 많은 공원에서 그 형한테 축구도 많이 배우고 같이 엄청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자체가 대부분 싼 맛의 영어를 배우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필리핀을 찾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 목적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영어 공부하고 귀국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치고 빠지기. 그래서 그런지 일본인과의 교류도 압도적으로 적었고 밥 먹을 때나 특별 수업 같은 그런 체험 활동 때나 좀 얘기하고 그랬지 그렇게까지 막 부딪힐 일도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확실한 건 필리핀에서 수업, 술 이런 패턴이었던지라 이상하게 한국인끼리
똘똘 뭉쳤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놀고, 분명 대만도 똑같이 공부하러 갔던 곳인데 대만에서는 한국인이랑 일본인이랑 잘 지냈었고 필리핀은 훨씬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인데 필리핀에 영어 어학원 엄청 많잖아요. 잘 찾아보면 그 중에 특히 일본인이 많은 어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래봤자 어학원 대부분은 한국인이 만들었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 작은 나라에 인구도 많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한국에 신물이 난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됐고, 그 결과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괜히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겨.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 해외에서 만난 일본인 다 겪어보면서 확실히 해외에 나와 있는 일본인들은 좀 달랐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나와바리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불편했던 상황 전혀 없었고 둥글둥글 잘 지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우리가 가진 편견과 일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해외는 확실히 다를 거니까 해외에서 일본인과 만나본 그런 색다른 경험도 추천드려 보면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